안녕하세요. 저는 노드픽처스란 영화사 대표 최선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글로컬 시대의 영상 콘텐츠 현상과 그 전망에 관해서입니다. 요즘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죠. 근데 그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가 한국 역사나 문화에 대한 방대한 기록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또 고려사, 고대사를 비롯해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온전히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그 다음에 승정원 일기 등이 있죠. 이러한 어떤 것들은 문화예술, 또 그 외에도 의학서적 등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적 소스가 되는 이야기의 보고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식민사관 때문에 우리 역사는 끝없이 침략의 역사고 되게 힘들었던 역사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였고 문화와 역사가 굉장히 발전된, 쉽게 얘기해서 5,000년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기록물을 볼 수 있는 역사는 2,000년이 넘는 우리의 역사에 대한 기록물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은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목판 인쇄술과 금속 활자의 발명과 발전은 이러한 기록 문화를 남기고 보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오랫동안 필사로 대개 1대1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던 서구와는 달리 1대 다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역사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한국 문화의 어떤 K컬처의 이런 문화 강국으로서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록물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한류 열풍의 시작은 2000년대 초반 사극 드라마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장금, 주몽 이런 것들이 유럽과 또는 아랍, 중앙아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아시다시피 대장금은 조선시대 음식 문화와 의복 문화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고요. 또 주몽과 대조영은 이란과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고대사가 자신들의 고대사에 유사하다라는 역사적 동질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류는 이제 미국의 안방에서도 한국의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돌이켜보면 우리 어릴 때를 보면 미국 드라마가 한국의 공중파에서 상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4, 5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죠. 한국의 드라마가 미국의 안방에서 방영되고 있다는 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드라마로부터 시작된 한류는 아이돌 그룹들의 등장으로 젊은 층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이게 동방신기나 소녀시대를 시작으로 아시아와 남미로 확장된 아이돌 문화는 현재 BTS와 블랙핑크와 더불어 유럽과 미주로 확대되어 세계 속의 한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류 문화의 확장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자 하는 새로운 유통 질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유튜브, OTT 또는 새로운 어떤 통신 기술 또는 유통망들이 확장되면서 오히려 더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기록 문화의 유산과 그 다음에 OTT 시장의 확대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문화가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영화 산업은 과연 어떤 식으로 그런 한류 문화 또는 글로컬 시대에 우리 역사물을 가지고 어떻게 확장되고 발전돼 나갔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영화의 역사도 100년 가까이 됩니다. 한국 영화는 1923년에 제작된 춘향전을 시작으로 사극 영화가 꾸준히 제작되었어요. 1983년도 물레야가 칸 영화제에 초청됐고요. 그 다음에 1987년 지금은 고인이 된 강수현 씨가 열연한 씨바지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첫 여우 주연상을 받는 쾌거를 냈습니다. 이후 이제 한국 영화, 사극 영화들이 계속 제작이 됐고 2003년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실미도를 시작으로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 남자가 연이어 1000만 관객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대물 영화에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광해 시대 이야기죠. 광해 왕이 된 남자와 한국 영화 최고의 흥행 기록을 갖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명랑,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근현대사를 소재로 한 변호인, 국제시장,
암살, 택시 운전사 등이 그 뒤를 이어 천만 관객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한국 영화의 부흥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느 영화제에서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영화 속에서는 한류에 어쨌든 정점을 찍게 되죠. 이후 OTT 시대가 도래하면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 드라마 킹덤이 흥행하면서 OTT 시장에서도 한국의 역사 속의 이야기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의병들의 이야기를 다룬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유럽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물론 제작은 또 애플이 했고 일제시대 이야기를 다룬 재미교포 작가 이민진 씨의 빠친코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배경은 과거가 아니었지만 게임 속의 놀이를 한국의 전통 놀이를 가지고 만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세계적인 한국 놀이에 대한 선풍적인 재미를 선사했으며 에이미상 감독상을 거머쥐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디즈니 플러스, 쿠팡, 넷플릭스, 애플 등에서 한국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 구조나 IP 소유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도 자신들의 노래, 아이돌이나 대치타, 핑크베놈 등에서 한복을 입거나 조선의 궁궐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찍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건 한국관광공사에서도 한국을 소개하는 광고를 단순히 고궁이나 관광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날치라고 하는 국악그룹의 범 내려온다라는 그 음악을 사용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게 역동적인 광고를 만들어내서 세계 젊은이들의 신선한 한국을 알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러한 한류 문화의 세계적 확대를 보여주는 영상 콘텐츠는 단순히 그 내용이나 그 캐릭터의 재미로 사람들의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상 속에 담겨진 문화까지도 향유하고 좋아하게 됨으로써 문화적, 경제적 가치 창출의 효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경제적 논리로 대체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물건 하나를 파는 것보다 그 나라의 문화를 전파하고 향유하게 하는 것이 더 큰 미래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0년대 여러분 잘 아는 홍콩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홍콩 영화에서 젊은 배우들이 타는 차가 BMW였습니다.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BMW는 젊은이들이 타는 차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사실은 미국 자동차에서는 GM이 한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도요타에 밀려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미국에서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차가 다 GM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는 GM은 굉장히 튼튼한 차, 지구를 지키는 차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다시 GM이 일어서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한편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많은 물건이나 장소, 그것들은 그것을 향유하고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 그 물건들을 구매하고 싶거나 그 장소를 가고 싶어하는 심리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실제적인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 창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이는 각 나라의 고유한 역사나 문화를 컨텐츠로 만들면 그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변화시켜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린다면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 유럽인들에게는 일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물까지도 그 관심이 확장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글로컬 시대의 미래적 전망을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의 컨텐츠 만들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국 문화의 5,000년 역사 속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들을 최대한 정밀하고 사실적으로 고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노력들 속에 있는
그 자산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므로 해서 서구인들에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자산이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성경이나 뭐 길가메시 신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끝없이 확대 재생산합니다. 미국은 사실은 2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닥 남아있는 기록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주로 가거나 아니면 디즈니가 중심이란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마블 만화에서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과거의 문화적 유산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하여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독창성이 세계적인 독창성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 문화의식의 근저에 깔려있는 예를 들어 홍익인간의 사상이나 상생, 공생, 또 공동체의식 또는 희생, 측은지심 같은 그런 것들을 현대물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세계인들의 관심을 줄 수 있었던 건 그들의 개인주의와 우리의 개인주의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의 개인주의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이득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개인주의는 우리가 희생하고 남을 어떻게 해서 살리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상생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는 소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향유하게 됨으로써 그 영향력이 다른 어떤 것보다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회자되는 공허한 울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컨텐츠 종사자들의 역사 속에서의 새로운 이야기 찾기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은 기본적인 거지만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계나 정부기관 등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지만 K컬처나 K문화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그 근간이 되는 어떤 역사학자들의 어떤 컨텐츠의 발굴의 기본이 되는 그런 자료들을 발간해내고 그것을 번역해내고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고 책으로 발간해내는 노력과 더불어 사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과거에 있는 많은 역사들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순간적으로 또는 유행적으로 어떤 축제를 하나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속적인 지속을 통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문화행위로서 또는 문화 콘텐츠 개발의 노력들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 안에서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그것을 새롭게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콘텐츠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가 하나 있다면 저는 대만 감독이지만 이안이라는 감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감독이 와호장룡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 결혼 필요현,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영화들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와호장룡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중국의 그 무술은 그 전에 있었던 이소룡이나 무슨 성룡씨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사실 그냥 단순한 폭력물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안 감독은 와우장룡에서 중국의 무술을 무슨 철학으로 승화시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컨텐츠 안에는 굉장히 우리 역사 안에는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새롭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인들이 즐거워하고 우리의 이야기가 세계 이야기로 확장되는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영화 관객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영상 컨텐츠의 기본이 되는 게 영화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영화관이라는 공간에서의 영화만의 독특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경험이 적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유튜브나 요즘은 핸드폰 안에서 모든 문화를 향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관 안에서 영화만이 줄 수 있는 어떤 문화적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 안에는 가격 상승도 있고 또 영화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여가 시간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이 되는 영화만의 어떤 흥미로운 문화적 경험을 다시 체험하기 위한 콘텐츠로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저는 역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극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확률이 높은 것은 바로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을 역사극의 인물과 그 시대적 배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컬 시대의 영상 콘텐츠의 미래는 역사 속에 숨겨진 보물의 가치를 찾아낼 때 지속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컬처, K문화를 통해 문화 강국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역사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은 국뽕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 역사 안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거 말고도 한 개인이 쓴 역사의 기록물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 컨텐츠로서 세계 시장 안에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문화 강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학계와 정부의 현실적인 노력과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글로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의 수립과 그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